분수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타는 빈곤층을 걱정하는 일본 미디어. 우리나라에 관련된 일이라면 어떤 기사라도 만들어내는 일본의 데일리 신초에서는 12월 5일 한국에서 분수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타는 빈곤층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들의 비뚤어진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이 모두 한결같이 놀라는 일이 있다. 다양한 종류 수입차가 늘어서 있는 광경이다. 한국인이 특별히 부자인 것이 아니라 허세와 거칠의 소비로 가득 찬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한국 수입차 소비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으며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는 판매 개시부터 8만 대 이상이 팔려 BMW 7 시리즈의 판매량은 세계적으로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한국 카푸어에게 수입차는 거칠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자동차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이나 할인이 있고 차고 증명과 같은 특별한 조건은 없다. 한국인은 자신의 취향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의식하고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 명품과 수입차의 판매는 항상 불황과는 무관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세계의 명품과 자동차 소비는 크게 후퇴했지만 그 영향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다. 한국 4대 백화점인 현대,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가 발표한 금년 6월까지의 명품 매출은 많은 곳은 지난해보다 39.4%, 적은 곳에서도 24% 이상 증가하고 있다. 수입차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은 월 평균 2,000대에서 7,000대 이상 팔리고 있다. 다양한 프로모션과 리스 프로그램으로 BMW와 아우디에 관해서는 정가에 구입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높은 할인 제도가 있는 것이다. 이들 세 개의 브랜드가 수입차 시장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로 허세로 가득 찬 한국인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한 프로젝트에서 만난 20대 직원은 중고 BMW 320D를 할부로 구입, 매달 지불액은 소득의 70%가 된다고 한다. 유복하지 않고 저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직원은 사회 초반인 소득은 결코 높지 않은 프리랜서로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 교외의 월세 30만원의 주차장이 없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소득을 고려하여 소형차나 경차를 권했지만 한국에서 작은 차는 무시당한다는 이유로 수입차를 구입했다. 비싼 차를 보유하면 연애 기회가 늘고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2018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사건이 화제가 됐다. 이의 발단은 갓 20살이 된 젊은이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자도 할부로 수입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4,300만 원인 아우디 A5를 구입한 것.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자는 제약이 많아 20대의 경우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금융기관은 거의 없다. 아마 사채의 고금리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것이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비를 번다고 밝혔지만 시급은 약 7,53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월 수입은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타인이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소비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카푸어의 사례는 얼마나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쉬운지, 결국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가 발생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 한국인의 소비가 뒤틀리고 있다는 것이 된다. 타인이 개인의 소비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소비는 사회 문제가 되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할부금을 갖지 못하면 중고차로 회수되거나 압류되어 경매에 붙여진다. 상환하지 못하면
금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용불량자가 된다. 한 일간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105만 명인 한국의 신용불량자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학자금 때문이거나 자영업자의 빚도 물론 있지만 카푸어도 포함된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만을 의식하고 자신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소비 행동, 성숙한 국민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말인가. 이런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저 나라를 볼 때 좋은 참고가 되는 기사네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의식한다는 것은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말하면 허세 부리는 집단이 한국이지요.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GDP 대비 성장률은 단연 세계 1위인 95.5% 연관을 차지했다. 한국은 국가나 기업, 가계에서 모두 빚 대국이지만 가계의 빚은 어차피 국가가 탕감해 주므로 아무리 빌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에서는 갑부도 경차를 탄다. 좁은 곳을 다닐 수 있거나 지역에서 좁은 길이 많기 때문에 경차로 충분하다 등의 실용적인 이유가 많다. 한국에서 분수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타는 빈곤층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앞뒤 생각하지 않는 이상하게 높은 프라이드 탓일지도. 그런 인간은 의외로 약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젊은이들의 유행어가 헬조선이었지. 고급차를 타고 있지 않으면 달리고 있어도 폭을 넓혀 새치기 등의 무서움을 느끼고 실생활에서도 바보 취급당하고 업신여겨진다. 다음 댓글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돈과 함께 삶의 합리성도 낭비하고 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조금의 낭비에 큰 행복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이 걱정하는 타인의 눈이라는 것은 만일의 경우에 결코 자신의 생활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다음 댓글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본문에도 있듯이 다른 사람의 소비를 왈가왈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가 파산해도 일본은 관계없으니까 그냥 놔둡시다. 다음 댓글입니다. 나라 자체가 허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걸핏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단한 거네 라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것은 주위에서 보면 처량하게도 생각된다. 극단적인 고학력 사회도 이 기사의 고급차 지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국의 자가용 사정이 이런 줄은 몰랐다. 이상입니다.